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진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창고시설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그 소방안전 교육을 그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지 못하게 된 거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은 그 77개소 그 관내에 있는 77개소 대상으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편은 그냥 소방안전 교육에 대한 사례 특성 짚어 넘어가면서 그리고 소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편에서는 그 용접과 용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그 비대면 교육이 처음이라 사실 되게 어색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화면도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고네요. 옛날에 이런 화재나 수재나 풍재 등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그런 새입니다. 교육 진행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 특성과 사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기본적인 소방 안전 지식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는 보다시피 굉장히 그 복잡하고 이제 대형화되죠. 이제 그리고 많은 물품을 수용하고 많은 물품을 또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다 보니까 공간과 뭐 높이나 이런 면적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그 밀접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용이한 샌드위치 패널 위주로 많이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물론 그런 그 경제적인 이점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위험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좀 자제를 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지만 그거를 대안할 만한 그런 재료나 그런 자재를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안전에 대해서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설 변경이 되게 잦죠. 필요한 대로 구획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용접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용접으로 인한 그런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런 창고 시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재 현황 및 이제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000건의 수준에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당연히 그 부주의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기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또는 기계적인 요인 이런 원인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현황 및 주요 화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 12월 5일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그 2010 아장면에 위치한 그 GS 리테일 그 물류창고 화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선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점, 그리고 이 출입문이 한 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들이 요 2008년 1월 달에 발생한 그 코리아 2000 냉동 물류창고 화재와 매우 흡사한 그런 화재입니다. 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13명이 발생했고요. 사망 7명, 부상 6명, 그리고 재산피해가 721억 원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역시
그 용접 불티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화재 원인은 확인이 됐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천 냉동 창고, 냉동 물류 창고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그 코리아 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그 지하 1층 작업장 제일 안쪽에 위치한 그 기계실 인근에서 생긴 것으로 그 확인이 됐고요. 또 10cm 두께 우레탄 폼이 그 도배되었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유독가스도 더 많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도 컸다고 합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졌고요. 또 이 우레탄에 섞여 있던 시너와 냉매가스가 퍼지면서 그 건물 전체로 퍼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GS 리테일 요 사고도 그 출입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레탄에 의한 그런 용접 불티에 의한 그 화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그 우레탄에서 발생한 그 연기에 의해서 그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1월에 발생한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와 이 GS 리테일 물류창고 화재 두 곳의 거리는요 불과 19k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이런 우리가 이 소방 안전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런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물류창고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그 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관련된 그 물류창고 시설들은 이미 모두 다 그 뭐 전기나 소방 등 여러 항목 등에서 다 중공 검사를 받았던 그런 창고들이었습니다. 우선 관청의 허술한 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기서 일하시는 모든 그 인부들이 일용직 인부들이었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사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그 우레탄 작업과 그리고 이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고심하고 또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냉동 창고 내 엄청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창이 없었습니다. 무창충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온을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하고 우레탄 폼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샌드위치 패널하고 우레탄 폼은 불씨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연소가 되고 또 다량의 유독가스를 내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미작동되어서 화재 그 초기 진화에 우선은 실패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탄 설비 및 그 비상 방송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화재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인지가 되어서 대피도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더욱더 많이 발생한 좀 안타까운 화재였습니다. 이 기점으로 인해서 그 안전 강화에 대해서 공사장 안전이나 물류창고 안전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다시 그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은 이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감독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 위주의 그런 공사 현장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예방 교육이나 안전에 대한 좀 그 개선이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나 감독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이 또 안전교육의 단점이 실적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는 우리 기업이나 회사에 이익이 된다 생각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강사로서 좀 가져옵니다. 샌드위치 패널의 종류에는 그 무기 샌드위치 패널,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이죠. 무기 샌드위치 패널하고 그 유기 샌드위치 패널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기 샌드위치 패널은 말 그대로 그라스 울, 미네랄 울 등이 있고요. 유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화 구조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 소재 혹은 준불연성 소재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유독가스 발생량이나 그 화재에 연소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그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기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연성 소재이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고 그 연소 속도가 너무 빠르고 물로써 저희가 이제 소방관들은 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데 아무래도 철판 구조로 인해서 물이 그 안쪽까지 스며들지 않고 또 그 화재를 진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그 완진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방어적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어, 방어적 화재 진압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물을 뿌리고 그 불씨를 끄는 것은 공격적인 그 화재 진압이고요. 방어적인 화재 진압은 추가적으로 다른 그런 건물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지키는 그 화재 전략을 방어적인 화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또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게 되면은 안에 그런 스티로폼이나 이런 우레탄폼이 녹아내리면서 가운데가 그 비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붕괴 우려도 굉장히 높아서 소방관들이 안에 뭐 들어가서 진압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까지 그 쉽사리 그 화재 진행이 되지 않는 그 글라스 울이나 미네랄 울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비창고 화재에 대한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5일 날 발생했고요.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그 과황산 나트륨이라는 그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였었는데요. 워낙 이제 내부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이 자연 발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났고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 1명, 재산 피해는 약 38억 원 정도 발생한 화재 사례입니다. 또 이 창고 시설 등의 그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창고 시설과 뭐 비슷한 그 관련 업종의 그런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창고 화재 같은 경우에서도 주변에 뭐 LPG 충전소도 있었고요. 주변에 뭐 목재소 무슨 뭐 스틸 관련 그런 창고류들이 있어가지고 연소 확대가 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소방에서는 최대한 타 그 건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저희는 집중 방어하면서 화재 진압을 실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문제는
아, 내 사업장에서만 불이 안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한 동에서 만약에 전소될 정도의 그런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그 옆동으로 옮겨가는 거는 그 복사 연료만으로도 충분히 그 샌드위치 패널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폼들이 녹아서 충분히 화재가 확대가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붕괴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물류 창고에서 전소가 되었다 하면 그 수준의 화재는 발견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뭐 야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겨울철에는 뭐 만약에 뭐 당직자들의 그런 난방시설 뭐 부주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아까 보셨다시피 전기 시설들의 스파크 이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화재가 발생되고 어쨌든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부터 조심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그 유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전체 그런 주변 업장들한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창고 같은 경우에 현장 상황을 보면은 원래는 그 사류 위험을 5개조 장소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위험물 5에서 6,000km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과황산 나트륨의 발화에 의해서 이와 같은 피해가 벌어졌거든요. 사실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5개 저장소에서 보관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위험성이 큰 부분도 있고요. 위험 등급이 1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처리를 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그 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작은 화재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항상 119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불씨를 2, 3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씨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용접하고 난 다음에 이따 뭐 2편에서 또 같은 교육을 할 거지만 어, 그렇게 비산한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지 최소 30분 이상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그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장소 지정을 해서 뭐 부주의한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화구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사용 특성을 고려해서 방화 구획을 좀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획 등 리모델링 시 방화 성능을 가진 내부 마감재를 사용해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당장 뭐 보여지는 뭐 성과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소리하지 마시고 뭐 1년에 한 번 훈련하시거나 혹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저희 소방서 연락하셔서 교육을 요청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들, 재산 피해,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런 교육 훈련에 좀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구조 변경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검사하거나 이런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지적이 되고 이게 발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이윤을 위해서 그 불법으로 증축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고 유지 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사자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정작 우리가 그 위험 상황에서 사용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정작 그 위험 상황에서 그 능력을 써야 할 때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는 시설 점검들이 그 항상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소방 안전 지식 익히기인데요. 우선은 이 불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불은 우선 가연 물질, 점화원, 산소 공급원 뭐 이런 것들이 그 조건이 갖춰져야 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끄는 원리는 열을 낮추거나 아니면 산소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연물을 치워서 더 이상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소방 시설에는, 창고에 설치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분말, ABC,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교환 영상 5.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 내부의 천정과 벽 등에 설치된 헤드를 통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물을 방수하는 소화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와 물을 운송하는 밸브 및 배관, 물을 분출하는 헤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 원리. 평상시 습식 스프링클러의 배관 내부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로 인해 실내 온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개방되면서 자동으로 가압된 물이 분출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에는 송수구가 있어 수조에 물이 바닥나더라도 외부에서 용수를 공급해 지속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파 방지.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는 소화 약제가 아니라 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추운 지역이나 겨울에는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결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고, 동결의 우려가 있는 주차장 등의 장소에는 건식 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 설비에는 비상 방송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발신기와 감지기, 그리고 수신기, 이렇게 해서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소방서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이제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는 거거든요. 무인, 그러니까 혹은 이제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야간이나 이럴 때에도 화재를 알려줘서 저희 소방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되겠습니다. 표준 교환 영상 4.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초기에 알고 신속히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및 정의.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감지기와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경보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의 열 또는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해 초기 통보, 초기 소화, 초기 대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때 감지기는
화재의 열과 연기나 불꽃 등을 감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합니다. 경보장치에는 경보를 울리는 음향장치와 시각 경보기 등이 있는데, 특히 시각 경보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치로 빛으로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원리.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작동 원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열과 연기, 불꽃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감지기가 보낸 신호는 수신기로 전달되어 화재 발생 장소가 표시되는데, 동시에 음향 장치와 시각 경보기가 작동됩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그 감지기를 통한 그 화재 감지가 되고요.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수신기에 표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화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신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만약에 사람이 봤을 때, 목격했을 때 이제 발신기를 눌러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유도등하고 그 완강기는 피난 설비에 속하는데요.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그 3층 이상에 보통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 밖으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피난 설비입니다. 표준 교환 영상 17. 완강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각 층 내부에 설치된 피난 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난 기구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 기구에는 완강기, 구조대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의 위치와 구성, 사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완강기의 정의. 완강기는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비상시 건물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피난 기구로 여러 명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벽에 부착된 지지대와 완강기 보관함으로 구성되는데, 보관함 내부에는 속도 조절기, 완강기 고리, 로프, 벨트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의 사용법은 먼저 지지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완강기 보관함을 찾아 완강기를 꺼냅니다. 다음으로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후크를 돌려서 잠궈야 합니다. 다 되었다면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 로프를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입니다. 착용 시 위에서 아래로 팔을 고리에 넣은 뒤 몸쪽으로 쭉 잡아당깁니다. 이때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줘야 추락의 위험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나와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이때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발로는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벽을 차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에는 안전 벨트를 벗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다음은 그 소방시설의 그 유지 관리 그 부실 사례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 불량이나 뭐 노후 부식되고 있고요. 소화기의 뭐 사용 연수는 10년 정도니까 만약에 좀 노후되고 많이 관리가 안 된 그런 소화기들이 있으면은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의 적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호수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경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처럼 소화전 호수를 사용해서 여기 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소화전에 소방 호스가 전혀 없는 상태도 있고요. 또는 이 관창, 그 물이 나가는 그 검은색 부분을 관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뭐 깨져 있는 상태나 이제 공사할 때 아예 그냥 그 헤드 부분을 그냥 다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경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가장 흔한 부분이 아예 그냥 뭐 물이 깨져서 물이 새기 때문에 밸브를 잠가 놓고 아예 수리를 안 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점검이나 이제 관리를 안 하신 거죠.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밸브를 잠가 놓은 뭐 이런 사례들도 종종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감지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랫동안 이렇게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뭐 또 부식이나 뭐 그런 오염 물질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발신기 같은 경우에는 캡탈락, 파손, 뭐 오작동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그리고 이제 수신기에 보면은 그 주경종과 그 지구경종의 버튼이 항상 눌러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떠한 뭐 발신기 부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계속 벨이 울린다거나 이래서 그 벨만 죽여놓은 상태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저희가 검사나 그 확인을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전화하셔서 업체에다 연락하셔서 수리를 받으시고, 아니면은 그 지금 발신기 부분에 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가서 감지기나 발신기에는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왕관기계 같은 경우에도 녹슬거나 아니면은 창문 쪽으로 아예 탈출이 어려운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부속이 다 어디 있는지, 릴이 어디 있는지 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도 원래 불이 나면서 대피할 때 다시 닫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으로 괴어서 뭐 문이 안 닫히게 해놓는다거나 혹은 잠금 장치 등으로 아예 잠가 놓는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방화 시설, 피난 방화 시설의 부실 관리에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에는 물건 적치하지 않고 피난 시에 항상 가능하도록 항상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 자체가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자전거나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방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리자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초기 대응은요, 만약에 내가 조기에 발견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면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등을 사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보시는 거, 초기 소화해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늦게 발견했다, 불이 났는지 확인 못했고 연기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신고보다는 일단은 대피 먼저 우선 실시하신 이후에 밖에 나와서 내 몸이 안전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119에 신고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드립니다. 항상 대피가 우선이라는 거, 인명 대피가 가장 최우선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간 대피에 대한 심리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보고 갈게요. 귀소성, 온기를 되돌아서 대피하려는 특성. 이 부분이 어느 심리학자의 말로는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벽을 짚으면서 가실 때 한쪽 손을 대고 벽을 대시면서, 그리고 유도등을 꼭 찾으시고 뭐 피난 손잡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이렇게 대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특성으로는 뭐 이성적 안전지향성, 본능적 위험 회피성, 그리고 추종성, 직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추종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대피하려는 그런 심리고요. 직관성 같은 경우에는 밝은 곳으로 그걸 대피하려는 특성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패닉에 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런 사전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 안전에서는 그 안전 대피를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저희 안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fail safe와 full proof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뭐 유도등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방화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밀면 밀리게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안전대피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완강기에 대한 그 피난기구 그 점검 사항인데요.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문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진짜로 내가 매달려도 이게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부속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세 가지 안전수칙은 첫 번째 예방, 그리고 두 번째 대비, 세 번째 대처입니다. 첫 번째 예방은 화재 발생 요인의 사전 제거를 이야기합니다. 대비는 초기 진화와 그리고 피난 시간 확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설비와 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 진화 및 피난 시간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발견자의 초동 조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뭐 방해하는 그런 뭐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길터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약 1시간 가량의 그런 그 물류창고 창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방안전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어색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2편에서 다시 또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